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리츠입니다. 리츠여서 이제 이걸 좀 보고 이제 올 건데요. 일단 요거는 일단 페이지로는 우리가 121페이지를 적어 놓으시고요. 121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일단은 여기서 화면을 좀 보면서 이제 갈게요. 나와 있는 것 좀 볼게요. 우리가 일단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2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1번은 왜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산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사에 위탁하는 건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이에요. 얘네들이 자산관리사 때 위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자, 우리가 암기 노트를 보시게 되면 자기관리 리츠나 그 자산관리회사는 그냥이니까 직원이 있으니까. 그럼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직원이 따라야 기본적인 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 맞아요.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3번에 틀린 지문은? 자, 칠판에 보시면요. 따라서 자산 구성, 부동산, 증권, 현금의 몇 퍼센트가 있어야 되죠? 80이죠. 그럼 70이에요? 80이에요? 그 중에서 부동산만 70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칠판, 주식 소유 한도가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50인데, 기업구조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 위탁관리나 기업구조는 따라서 명목회사, 법인세가, 비과세가 되죠. 그럼 명목회사로서 법인세 면제가 혜택이 없다? 혜택이 있다.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률이 50%입니다. 56%예요. 반이 넘었네. 자, 그럼 요거는 자기관리예요?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회사와 기업구조조정회사만 가능하죠. 자산관리사 좀 위탁하고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는 아까 이거 70이었어요? 80이었어요? 80이고, 기업구조는 1인에 대한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그럼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해요? 제한이 없어요. 기업구조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인데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건 무난하게 맞추셨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파트가 또 나오죠. 그래서 관리 파트가 29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5번. 그래서 29번의 정답 5번인데 136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정답률을 한번 볼게요. 94%가 맞추셨어요. 그죠? 94%. 이건 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력은 그냥요, 이건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고, 계약은 뭐죠? 법률적. 요거 두 가지 바뀌었다는 건 가시겠습니까? 그렇고, 보안관리도 어떻게 돼요? 화재보험도 보안관리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로 기술자, 리스크, 주로 투자 영역과 포트폴리오라든지 투자와 왔다, 요거는 그냥요, 이건 자산관리예요. 자, 기술적인 설비 외에 요게 시설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가관리는 위탁관리에 비해서 보안관리 및 기밀유지가 불리합니까? 자가관리는 유리합니까? 5번이 정답이죠. 시설만 위탁하고, 자,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다시 1번, 기업 법률적과 경제적이 바뀌었죠? 2번은 시설이 아니라 자산이고, 3번 자산이 아니라 시설이고, 분리가 유리로 가셔야죠. 이렇게 다 맞추셨고, 자, 그 다음에 30번은 2번을 56%가 맞추셨어요. 56%. 그래서 이제, 반을 조금 넘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연습 게임 좀 하고 올게요. 따라서 재판 가유. 자, 재가 뭐죠? 제품이죠. 그럼 제품은 어떻게 돼요? 항상, 따라서요. 설계, 설비, 설치, 주차장 같은 게 들어가면 제품 쪽이 써야죠. 판매 쪽지는 경품을 주죠. 가격은 저가랑 고가가 있는데 그때 풀면서 가고요. 유통정보는 이제 업자를 부르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일단 정확하게 여기 정답은 2번이 맞죠?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야까지 측정은 가격 전략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표적 시장을 반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는 것은, 자, 따라서 판매 촉진. one more time. 판매 촉진. 이거 판매 촉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판매 촉진을 나왔거든요. 판촉이죠. 경품을 나눠주거나 이러면서 좀 우리가 빠르게, 그죠? 표적 시장을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유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에서, 자, 시공할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재를 시공할 때 방위층 지역 따라 다른 거는 시가입니까? 신축입니까? 신축 가격이죠. 그래서 신축 가격. 시가는 그대로 가는 거죠. 신축 가격이라고 보고, 마케팅 믹스의 가격은, 자, 우리가 제품성이, 차별성이 높은 가격은 저가로 가셔야 돼요? 고가로 가셔야 돼요? 고가로 가야 되고, 자, 가격에서 다수 고객인데 구매력이 낮은 사람한테 가려면 저가로 가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쳐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1번, 유통용로다, 판매 촉진이다. 3번, 시가 정책이에요, 신축 가격 정책이에요. 신축 가격. 4번, 저가가 나와야 돼요, 고가가 나와야 돼요. 고가. 5번은 고가예요, 저가예요. 바뀌었다는 거 인정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난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31번 한번 볼게요. 31번은 3번을 88% 맞히셨어요. 그리고 그냥 직방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옳지 않은 건데, 항상 탁이 붙으면 그냥입니까? 수수료가 붙습니까? 얘는 소유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소유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거기다 대행해서 수수료만 받는 거죠. 자본 토지 소유자가 조사하며 개발을 분양과 임대한다. 투자 모집형은 이제 신디케이트처럼 투자로부터 개발업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자, 사업 위탁은 뭐가 틀렸냐면, 사업 위탁은 그냥입니까? 수수료만 먹습니까? 지분 공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사업 토지 시탁은 다 차이점 토지 시탁은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긴 하죠. 시탁기가 종료되면 토지자와 함께 건물에 대한 지분권을 갖습니까? 수수료만 취합니까? 수수료만 취해요. 이거 틀렸다는 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하면 칠판.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칠판 보시면은 토지 신탁은 소유권 이전됐죠. 그럼 개발자가 신탁해서 명의로 가는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와 지분을 공유합니까? 수수료만 취득합니까? 그럼 지분을 공유한다는 게 틀렸겠죠. 몇 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3번이 틀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분을, 그러면 얘는 탁이 들어갔으니까 탁자는 다 그냥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그죠? 수수료 취하는 거고요. 컨소시엄은 대규모예요.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법인간. 택지 개발은 공공만 해요. 민간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31번은, 오늘 답률이 88%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 가볼게요. 32번도 3번이 63%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딱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프린트 갖고 오긴 했는데. 자, 동심원은,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칠판 보시면은, 자, 제가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간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버제스는 무슨 이론을 얘기했죠? 동심원.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어디로 가요? 생태. 거기 누가 탔어요? 침쟁이가 탔죠. 그런가요? 침쟁이가 어디 탔어요? 버스, 동심원 이론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전, 저고통. 자, 그럼 점이지대는 어떻게 돼요? 점이는 여기 공장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안쪽으로 입주하려는 게, 여기가 그러니까 고용기회가 많습니까? 많고 접근성이 많은 곳에 입주하려고 얘기하겠죠? 근데 안쪽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집니까? 많아지고. 자, 이 선자가 부채 선자죠. 그래서 부채 들고, 호이! 그럼 얘는 그냥요, 부채라는 게 나와요. 부채꼴이 나오죠. 교통축에다 부채꼴이 나와서 주거 분리되면서 고급주택이 교통망축에 가까이 있으면서 고급주택 관리했고, 다핵심은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럼 현대 대도시고, 2분 똥집이죠. 미종은 분산하고 동종은 모이자. 가볼게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정답은 우리가 3번이 틀렸죠. 자, 점이지대는요, 점이가 나오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거는 동심원입니까? 동심원이 점이가 나오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중점은 선형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선형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건 동심원이라고 하셔야 돼요. 동심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차가 이거 나왔으면 무조건 동심원이에요. 따라서 중점. 점이와 점이가 똑같죠. 그럼 점이에는 여기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 중심 업무지구의 직장 및 생활터전이 중심 업무지구에 근접해서 거주하는 지대를 말하는 게 점이지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선형이에요? 동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동심원은 도시공간의 형성을, 아까 이 버스 안에 누가 탔어요? 동심 찾아가죠? 침쟁이 탔고, 침쟁이가 동심원 나왔고,
동심원은 중심지, 자, 안쪽은 그냥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나갈수록 지대 인구 밀도가 낮아지겠죠? 자, 이 선자가 따라서 부채 들고, 호잇! 호잇! 누가 이겼어요? 호이트. 이게 무슨 선자예요? 부채 선자니까 연결되죠? 돼서 도시 공간이 그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서 부채꼴이고요. 다익스는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 공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점이는요. 점이라는 것은 선형에 나와요. 점이는 버제스가 나와요. 버제스가 나오죠. 점이 있잖아요. 선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점이가 나오는 건 누구야? 동심원이잖아요. 아시겠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그런가요? 그 다음에 허프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넉넉하시면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학집에 67페이지인데 가봤자 수식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적어볼게요. 다음에 확률.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천천히 저랑 계산을 하면서 푸는 문제인데요. 점포 A, B, C. 자, 허프는 따라서 3개가 나온다.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얘는? 매장 면적이 나오고 마찰 개수라는 게 뜨죠.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로 가기 때문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뭐 다 맞추신 분들은 괜찮지만 필기를 해보시면은 A, B, C라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A, B, C 적으셔서 전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점포의 구매 확률로 볼게요. 확률. 구매 확률. 자, 그럼 가볼게요. 얘네들의 유인력을 한번 볼게요. 자, A는 매장 면적이 8,000이죠. 거리가 몇 킬로예요? 4km. 마찰 개수가요. 2죠. 그럼 4, 4, 16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500이 뜹니다. 얼마가 뜬다? 500. 그 다음에 B는요. 자, B는 매장 면적이 900이죠. 900에다 거리가 몇 킬로예요? 3의 제곱이니까 3, 3은 9죠. 100이라는 게 떠요. 100의 유인력이고요. 자, C를 갑니다. C를 가시게 되면 C는 7,200이 매장 면적이죠. 7,200에다가 거리가 몇 킬로예요? 6km. 66이 36이잖아요. 그럼 나누면 200이 돼요. 합치면 800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800분의 500이라는 얘기예요. 500. 나눠보세요. 500을 800으로 나눠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500을 800으로 나눠보세요. 숫자가 남아요? 0.625라는 게 뜨나요? 그럼 100분율로 해서 우리가 확률로 해서 시장 정리니까 따라서 62.5%.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겠죠? 그 다음 요거는 800분의 100이잖아요. 나눠보세요. 100을 800으로. 저도 해볼게요. 100을 800으로. 나누셨어요? 0.125가 뜨나요? 0.125라는 뜻은 12.5%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구할 필요가 없죠. 얘기해봐. 왜 구할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번 정답이다? 얘는 또 안 하니까 삐지니까. 자, 그럼 얘는 200을 800으로 나눠보죠. 4분의 1이니까 25%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래서 요거 4번을 이제는 34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2번으로 하셨죠? 자, 가장 타당한 건데요. 그럼 다른 것들을 왜 틀었는지를 제가 암기 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86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그럼 하나씩 제가 찾아드릴 겁니다, 지금. 자, 1번을 왜 틀었냐면, 자, 여기를 연습 게임 좀 하고 올게요. 나중에 암기 노트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은요. 자, 들어보세요. 기준 시점은 요거예요. 맨 위에 15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결정하는 기준들이 날짜인데, 자, 따라서 가격조사 완료가 원칙이다. 근데 미리 정했을 수도 있죠.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만 가능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기준점을 또 요렇게 봤는데요. 평가 시점이라고도 하고 변동의 원칙 관련되어 있고 기준과 평가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입니까? 예외도 있습니까? 그럼 과거로 하는 게 소급평가죠. 그럼 과거의 특정이 소급평가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다.
미래의 기하급 평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하급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을 했으니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틀린 거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가급적 가능한 경우라도 소급평가할 수 없다, 있다. 있다 하셔야 되죠. 있었잖아요. 과거 특정일로 할 수도 있죠. 있다. 그러시면 되고요. 자, 가격조사 완료하러 맞는 게 원칙이죠. 꼭 필수사항으로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거는 칠판, 예전에 암기 노트에,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은 요거는 17번인데요. 평가사가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질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감정평가업자는 실질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여야 된다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실질조사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조사한다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도 있다. 있다고 가시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고쳐드릴게요.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가 원칙이다. 무슨 가치가 원칙이다? 시장 가치. 건물은 무슨 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원가법이죠. 원가법.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 34번의 정답률을 볼게요. 75% 맞추셨습니다.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럼 34번의 1번. 자, 우리가 어떻을까? 소급하여 평가할 수 없다, 있다. 있다. 미리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고요. 3번.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도 있다. 4번. 투자 가치로 보셔야 돼요, 시장 가치로 보셔야 돼요. 5번. 거래사례 비교법입니까? 원가법입니까? 원가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186페이지를 참조하시는데, 자, 그냥 나중에 요약집이나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그렇고요. 35번도 별표를 쳐보십시오. 무조건 뜹니다, 얘는. 34, 35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갈게요. 35번을 보시면은, 요거는 2번을 정답으로 하신 게,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정답이 몇 번이죠, 근데? 5번이죠. 자, 이거 이제 이로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정답률을 좀 볼게요. 자, 이건 35번은 2번을 체크하신 분들이 69%예요. 2번. 몇 번? 2번이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근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죠. 유사지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유사지역이 먼저예요? 인근지역이 먼저예요? 그럼 지역분석 평가 때 유사지역을 먼저 가야 됩니까? 인근지역을 먼저 가야 됩니까? 인근지역을 먼저 가야 돼요. 인근지역을 우리가 가격 수준에 파악하여 그 가격 수준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틀었다는 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셨다는 건데, 자, 가볼게요.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게 참 재밌는데, 35번은 정답은 아까 5번이라고 말씀드렸죠. 35번을 5번을 체크하신 분들은 13%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다 안 찍었어? 4번은 안 와봐. 안 찍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35번은 1번을 찍으시면 6%, 3번을 찍으시면 13%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그럼 이 문제도 별표를 3개 치셔야죠. 그죠? 많이 틀렸다는 거죠. 다시 선지표 후계체. 어떤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 분석이 먼저죠? 그런가요? 편입적 기형과 가격 수준이고요. 채용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대상 지역이고, 이제 거시 지역이고, 자, 얘 지역 들어갔으니까 적합의 원칙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 단가, 부동성이고요. 그 다음 얘는 후계체니까, 후행 채용이니까 구체적 가격, 대상 부동산이고, 미시적이죠. 기업 들어가니까 균형이고, 기능적 단가니까 개별성 들어가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역 분석은 제가, 자, 따라서 표적 수사 경부선 안 했어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어? 자, 그래서 지금 막 어떤 그 후보를 표적 수사한다는 얘기를 해요. 수사를 했는데 경부선을 따라서 그 사건이 발생됐어요. 표적 수사가. 자, 따라서 표적수 경부선. 어머타임 표적수 경부선. 그냥 따라해요. 표적수 경부선. 그러면 자, 표가 뭐냐면 따라서 표준적 이용, 적합의 원칙, 가격 수준, 자, 따라서 경부선, 경제적 단가, 부동성, 선행, 요것만 잡으시면 다 지역 분석이 들어간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표적수 경부선. 표적수 경부선은 개별이에요. 이건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이고. 자, 이건 거시적과 얘는 미시적으로 된다는 건 얘를 먼저 보고 얘를 보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럼 가볼게요. 이거 많이 틀렸어요. 그럼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번 정답은 5번인데, 자, 개별 부동산은 채용을 판정하죠. 그래서 그 인근적인 지역 특성의 제약으로 인근적인 편쪽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선지표 후계치잖아요. 그럼 지역 분석은 따라서 표적 수사, 그럼 그냥요 표준적 이용이 나오겠어요. 개별 분석이 채용이 나오겠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유사적이 먼저예요, 인근적이 먼저예요. 인근적이고. 자, 이거 지읒 들어가니까 균형 나와야 돼요, 적합 나와야 돼요. 개별은 균형 나와야 되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지읒 들어가니까 경제적 평가죠. 근데 이거는 기능적 평가다. 자, 그럼 몇 번만 정답이 되겠어요? 5번이죠? 자, 1번은 그냥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고, 2번 유사 지역보다는 무슨 지역으로 보셔야 돼요? 인근 지역. 그 다음에 3번도 지역은 적합, 개별은 균형이죠? 4번 지역은 경제적, 개별은 기능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보세요. 표적수 경부선. 그럼 지역은 그냥요 표준적 이용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야 되고. 대답하세요. 따라서 표적. 지역은 지읒 들어갔죠. 그러니까 적합이 나와야 되고.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저걸 좀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부선. 그럼 얘는 기능적 평가요, 경제적 평가요, 면적 평가다. 저게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따라서 표적수 경부선. 그럼 나머지 다 개별 분석이 되겠죠.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6번의 정답은 제가 항상 이렇게 볼게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균형과 적합이 나온다. 그러니까 균형과 적합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몇 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3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페이지를 한번 접을게요. 이거는 이제 요약집으로는, 자, 이거는 150, 자, 우리가 그 가격적 원칙을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이거는 요약집에. 또 이따 찾으실 분이 계셔서. 가격적 원칙은 156페이지 참고하시고요. 156페이지 참고하시고. 자, 이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36번에 반이 맞추셨습니다. 3번인데, 자, 갈게요. 18. 자, 따보세요. 균형과 적합이 나온다. 자, 입을 열어보세요. 균형과 적합이 나온다. 자, 그럼 조그만 글씨, 조그마기 때문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균형은 그냥요 내부가 나와줘야 돼요. 적합은 내부가 나와야 되죠. 그럼 균형을 따보세요. 내부 구성 요소가 나오면 균형이죠. 근데 외부 환경이 나오면 적합이고요. 자, 균형은 기능적 평가고, 적합은 경제적 평가고, 균형은 기억들의 개별 분석이고, 얘가 지역 분석이죠. 그럼 몇 번이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거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있었죠? 자, 따보세요. 외부 환경. 그럼 이건 적합의 원칙 가져야 되겠죠. 그런가요? 적합의 원칙.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예측이라는 건 그냥니까 장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면 변동 추이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냥. 대체라는 게 들어갔죠. 가격 대체한 게 유사한 부동산끼리 여러 번 있는 거. 변동은 따라서 변한다. 시험에서 항상 변한다,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게 있죠. 그다음에 기여는 그냥요 생산 비합이에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각 기여한 정도의 합을 나타낸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죠. 이것도 몇 편 한번 쳐놓으시는데, 37번의 정답은, 자, 1번이 맞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거를 3번으로 체크하신 분들이 우리가, 31%가 맞는데, 자, 요거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따라서 C조 12. One more time. C조 12.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입 방식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시장 추출법. 시장 추출법은 어디서 구해요? 그냥니까 거래사례에서 구합니까? 조성법은 순수율에다가 위험률을 더해 나가는 거죠?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곳으로 나왔고요. 투자결합법은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토지는 상각이 돼야 안 돼요. 건물은 상각이 되죠.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금융 쪽은 지분과 저당의 수익이 다르죠. 자, 따라서 LG전자가 부저를 생산한다. 예를 들면 누구 투자자 입장이죠? 지분. 세전, 매기간, 지분 형성 같이 집어넣고 부재가는 저당 투자자. 따라서 저부대. 자, 합니다. 그런데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분해법은 짚어보세요. 이 분해법은 어디 있냐면, 자, 짚어보세요. 따라서 내관 분신. 따라서 내관 분신. 분해법이 여기 들어가 있죠. 분해법은 감가 수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까 정답은 제가 이거 1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따라서 조성법. 분해법이 아니에요. 분해법은 감가 수용이고 이건 조성법입니다. 조성법이고 요소구성법이죠. 요소구성법.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분해해서 개별 위험도에 따라서 위험할지 더해가서 4번 안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요약집을 한번 가볼게요. 요약집을 해놨나 가볼게요. 요약집 넘겨볼게요. 많이 틀리셔서. (180페이지) 자, 따라서 조시 12 거기 보시면 조성법, 요소구성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분해법이에요? 조성법이에요? 분해법이라는 게 없죠. 요게 요소구성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성법에서 하나씩 그 위험률에다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더해서 개별적인 위험에 더해가는 게 조성법이고요. 자, 그러면 다른 게 맞겠죠. 자, 금융 쪽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당 투자가 그냥입니까? 은행입니까? 은행이 요구하는 건 이자죠. 그럼 내가 요구하는 게 같습니까? 서로 다릅니까? 다르고, 물리적도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 건물은 상각이 되죠. 서로 같다, 다르다. 분리될 수 있고. 금융 쪽은 이제 그걸 결합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분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에르두법이 만들어진 거죠. 아까 따라서 LG전자. 그럼 에르두는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나요? 지분. 시장 수출은 그냥요, 매매사에서 구한 거죠. 이렇게 해서 분해법을 조성법으로 이제 고치셔서 좀 요게 좀 어렵죠. 이론상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7번에는 1번을 체크하시면 13%입니다. 그래서 좀 계시네요. 3번을 추측하신 분이 31%인데, 3번은 다시 봅니다. 자,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요? 같다,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틀리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8번에도 별표를 한번 쳐보시는데,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이거는 정답이 옳은 거 몇 번이죠? 1번이 확실히 맞죠? 아까 어땠습니까? 50% 맞추셨습니다. 자, 기준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결정하는 기준인 날짜다. 기준점은 대상 물건의 각종 가격조사를 완료하는 날짜로, 기준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 가능한 부 기준점 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자, 그럼 칠판 볼게요. 자, 얘네들이 따라해보세요. 3방식 7방법. 엄마 타임 7방법.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7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원가법하고 적산법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법, 원가액. 자, 그럼 쟤는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그 유명한 적산 기기필이라는 거 아시죠? 적산 따라서 기기필, 기초가에다 기대를 그냥 했어요? 곱했어요. 그럼 거기 순수익에다가 필요행비를 더했죠. 대답해보세요. 원가법하고 적산법을 바꿔낸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거래 사례는 임대 사례예요? 이건 거래 사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임대 사례가 임대 사례 비교하면 임대료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또 낸 게,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눈높이로 갈게요.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그럼 거기 안에 수익 환원법은 그냥입니까? 환원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수익 분석법은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눈높이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수익 분석은 그냥 분석이 들어가. 환원은요?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기준법이죠. 화이팅 하세요. 그럼 이번은 왜 틀렸을까? 원가법이에요? 이건 적산법이에요. 기기필이 들어갔으니까. 대답에 다음 넘어갑니다. 적산법. 자, 여기 안에 따라서 임대 사례. 자, 따라서 임대료. 그러면 거래 사례예요? 임대 사례예요? 임대 사례가 돼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내가 얘기했지.
환원은 그냥이야. 거기 안에 환원이 들어가야 돼. 들어갔어. 분석이 들어갔어. 그럼 수익 환원법이야. 이건 분석법이야. 분석법이라는 거죠. 화이팅. 어려움 없어요.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기준이 들어가야지 비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뒤에 집은 맞아요. 우리가 자, 따라서 비시지계그 비교 표준지 그가 다 들어갔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풀었던 그 공시지가 기준법이 다 들어갔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38번에 자 다시 가볼게요. 놓치신 분들 위해서. 자, 2번은 원가법이 맞아요? 적산법이 맞아요? 적산법. 3번은 거래사례입니까? 임대사례입니까? 자, 4번은 수익환원법입니까? 분석법입니까? 5번 공시지가 기준법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계산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따로 사시찌개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사례가 무슨 지역이죠? 인근 지역이죠. 대답해 보세요.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이해가 안 가니까 들어보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이죠. 대답해 봐요. 인근 지역. 그러면 우리 학원이 연산역에 있잖아요. 그럼 연산역이 있으면 우리 학원이 대상이 있고 사례가 있으면 여기가 인근 지역이죠. 근데 사례가 없으면 그냥입니까? 다른 유사 지역으로 갑니까? 다음에 서면역. 서면역은 대상이 속해 있어요? 안 속해져 있어요? 사례만 있는 거잖아요. 이해했어? 그럼 여기는 인근 지역이야? 유사 지역이야? 유사 지역. 대상이 속해 있어? 속해 있지가 않아? 그럼 여기가 서면역이면 지역이 같아? 달라? 그럼 솔직히 상권이 어디가 좋아? 연산역이 좋아? 서면역이 좋아? 서면 낫지. 객관적으로. 저 연산역에 살아보지 말고 둘 다 강의했어. 연산역도 강의했어. 서면도 강의했어. 다 경험이 많은 놈이야. 그럼 여기가 더 낫겠죠. 그럼 더 110만큼 더 우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례를 어느 지역에서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사례가 올라가, 대상이 올라가. 그럼 대상이 100이고 사례가 100이니까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을 상승시기로 곱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지역 요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개별 요인만 하라는 거죠. 다음에 사시찌개면 아까 비시찌개그랑 다르겠죠, 그죠? 사시찌개면 아주 맛있는 면이 있어요. 2억의 사례죠. 사가 뭐죠? 사만 알아요. 사전 보정. 무슨 보정? 사전 보정이라는 자체는 어떤 개입된 사례가 있으면 정상에서 도출해야 되잖아요.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이 상자가 무슨 상자? 유상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가 사전 보정이에요. 사례 부동산은 금매로서 10% 할인됐죠. 그러니까 사전 보정입니까? 그럼 보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사례가 그냥이요. 사례가 10%가 날라갔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90이고 얘가 100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거 가로라는 게 좋아요. 다음에 사시찌개면 자, 얘가 2억이에요. 시가 뭐죠? 시점수기 가격 변동이 몇 퍼센트 있어요? 20%면 몇 점면? 1.2가 되죠. 오케이? 오케이. 지역은 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100분의 100은 1이잖아요. 그럼 개별 요인을 해야 되겠죠. 개별 요인. 자, 대상이 좋습니다. 대상이 사례보다 몇 퍼센트 열세. 자, 근데 요거는 제가 분수를 한번 가볼게요. 약분이 되니까. 그럼 대상이 올라가죠. 그런가요? 자, 그럼 대상이 사례보다 개별적으로 몇 퍼센트 열세? 그럼 90이 되고 얘가 100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에 약분된다. 약분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약분되니까 1.2만 남으니까 2억에다가 1.2만 곱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억 4천이 될 수 있죠? 정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률 38% 나왔습니다. 38%. 이렇게 해서 나왔다. 마지막 간다.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자, 이 문제 가면서 마지막 할게요. 40번의 정답은 4번인데 81% 나왔어요. 와, 괜찮아요. 그죠? 자, 1번은 하나도 안 찍었어요. 잘했어요.
개별주택은 언제 결정 공시예요? 야,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찍었어? 몇 월 며칠이네? 4월 30일이죠. 조용합니다. 자, 칠판. 자, 따라서 25144. 따라서 25144. 144. 그 표준주기 공시가는 몇 월 며칠? 2월 말. 개별은요? 5월 30일. 표준주택이 1월 30일이에요. 표준주택이.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개별과 공동이 4월 30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여기는 몇 월 며칠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4월 30일 하는 게 좋죠. 제가 왜 주사토라는 거 아시죠? 주택은 몇 월이었어요? 4월이었잖아요. 맞나요? 자, 개가 돼서 4월 30일이 맞겠죠.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자, 요거 표 만들어 줬어요.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표준지위 공시가 표준주택 하는 업무가 같아요? 달라요? 표준지위는 그러니까 건물이 나오면 안 됩니까? 얘는 건물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게 틀려요. 자, 항상 주택 공시에는 따라서 용도가 나온다. 연면적이 나오고 구조와 사용승이 나와요. 따라서 용년구사. 용년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 사촌 동생인데 94년생이에요. 따라서 94년생이다. 내가 주택을 샀어요. 그죠? 그럼 용년구사는 표준지에 나와야 돼요? 표준주택에 나와야 돼요? 언더스탠드? 그럼 갈게. 따라서 용년구사. 용윤이가 몇 년생이야? 9가 뭐야? 마지막 시간이야. 얘기 좀 해. 구조조. 4가 뭐야? 자, 용연의 용도와 연면적이 면적이 있죠. 그럼 건물 면적은 표준 공시가요? 표준 주택이에요. 주택. 공시지가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파이팅 하십시오.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자, 아까 칠판을 보시게 되면 주택은 단독과 공동이 있죠. 그러면 단독이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공동은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뭐가 틀렸다고 보시죠? 자, 이건 공동입니까? 이건 단독입니까? 단독이 나오셔야죠. 그렇죠? 단독이 나오고요. 자, 그럼 표준지를 평가하면은 그 표준지를 개별로 보죠. 따라서 표를 개로 본다. 따라서 표를 개로 본다. 그럼 얘로 선정됐으면 다시 평가합니까? 그냥 그거를 개별로 봅니까? 개별로 본다는 양이에요. 따라서 표개본. 그럼 표준지로 선정된 건 다시 개별 공시가에 안 매겨도 되죠? 그래서 표개본. 자, 개별 공시가 인시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 인시청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개별주택 가격 공시는, 결정 공시는 몇 월 며칠? 4월 30일. 2번, 아까 용연이가 94년생이죠. 용도와 연면적 구조사용은 다 토지가 아니라 표준주택이 들어가야 돼요. 표준지 공시가가 들어가야 돼요. 표준주택 가격이에요. 주택 가격이고. 단독만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죠? 따라서 표개본. 무슨 뜻이에요? 그 표준지를 무슨 공시가로 봐요? 별도로 다시 결정 공시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청이 되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개별 공시가만 해요? 표준 공시가도 해요? 다 할 수 있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